1953년 스탠리 밀러와 해럴드 유리는 원시지구 환경을 모사한 실험을 통해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밀러 유리 실험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으로 여겨졌으며 현대 우주 생물학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실험 후 수십 년 동안 밀러는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들은 그의 사후에 발견된 잊혀진 실험 상자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초기 지구 환경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귀중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잊혀졌던 밀러의 실험 상자가 들려주는 5가지 놀라운 반전을 소개합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재분석된 실험 결과는 원시지구의 환경, 생명 탄생의 메커니즘, 그리고 우주 속 생명의 보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에 흐르는 우주의 역사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953년 당시 밀러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 아미노산만을 검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07년 그의 사후에 발견된 화산 분출 모사 실험 샘플을 현대의 고해상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와 질량 분석기로 재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초 보고된 것보다 훨씬 다양한 22종의 아미노산과 5종의 아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원시지구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은 단순한 번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유기물을 합성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원시지구의 화산지대가 생명 탄생의 중요한 요람이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미노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펩타이드를 형성해야 비로소 단백질의 기초가 마련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는 상당한 에너지 장벽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밀러는 이미 1958년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아나미드를 응축제로 사용하여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실험을 수행했으나 생전에는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 재분석 결과 시아나미드는 아미노산을 디펩타이드로 묶어주는 화학적 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험이 이루어진 약염기성 환경에서는 시아나미드의 일양체인 디시안디아미드가 더욱 우수한 응축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밀러는 왜 이 놀라운 결과를 50년 동안 묻어두었을까요? 당시 기술로는 펩타이드와 단순 노이즈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그의 통찰은 현대의 질량 분석 기술을 만나서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생명체는 수많은 아미노산 중 특정 20가지만을 선택해 사용할까요? 폴 힉스와 랄프 푸드리치의 연구는 이 의문의 논리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밀러의 실험이나 운석에서 발견되는 초기 아미노산 10종의 출현 빈도가 표면 해수 조건의 연력학적 에너지 법칙과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상관관계는 심해 열수구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기 생명이 열수구가 아닌 지구 표면 환경에서 주변에 가장 흔했던 에너지가 적게 드는 아미노산들을 먼저 집어들어 유전암호를 구성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유전암호표의 가장 아랫줄을 보면 글리신, 알라닌 등 가장 초기에 형성된 아미노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는 우연이 아니라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물리법칙에 의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화학적 진화가 우주 보편적이라는 증거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에서 분출되는 얼음 알갱이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카시니호가 초속 18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분출물 사이를 통과하며 샘플을 수집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높은 충돌 속도 덕분에 얼음 알갱이 속 수분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유기물 신호를 가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고, 덕분에 우주먼지 분석기 CDA는 이전에 숨겨져 있던 복잡한 유기분자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산소와 질소를 포함한 복잡한 유기화합물들은 밀러의 플라스트 안에서 일어났던 화학 반응이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외계 위성에서도 실시간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엔셀라두스는 액체 상태의 물, 유기분자, 그리고 에너지원을 모두 갖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밀러 유리 실험의 재발견을 통해 밝혀진 4가지 놀라운 반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시 지구의 풍부한 레시피, 시아나미드의 응축 능력, 연력학 법칙과 유전나무의 연결, 그리고 엔셀라두스에서 발견된 우주적 증거까지. 어떠신가요? 흥미진진하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마지막 반전을 만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크리스티앙 드 듀브의 주장을 통해 생명의 탄생이 우주적 명령과 같은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노벨상 수상자인 크리스티앙 드 듀브는 이러한 일련의 발견을 토대로 생명의 탄생이 우주적 명령과 같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력학 법칙이 아미노산의 레시피를 결정하고 엔셀라두스와 같은 외계 천체에서도 동일한 화학이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적절한 물리-화학적 조건만 갖춰진다면 화학적 단계에서 복제와 선택이 개입되는 생물학적 단계로의 전환은 우주 어디서나 거의 의무적으로 일어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생명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주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드 듀브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광활한 우주 어디에서 또 다른 필연과 조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탠리 밀러의 잊혀졌던 상자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비율부터 유전암호의 기초까지 모든 것은 우주의 연력학 법칙과 화학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밀러의 1950년대 플라스크와 엔셀라두스의 차가운 바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생명의 요리법은 우리가 우주적 맥락에서 필연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명이 우주의 물리법칙에 내재된 필연적인 결과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광활한 우주 어디에서 또 다른 필연과 조우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밀러 유리 실험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이후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연구 자료와 참고 문헌 목록을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두었습니다. 또한 우주 생물학 및 생명 기원 연구에 대한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우주의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즐거움을 느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